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중장년 특집 진행하죠. 이번 주에도 역시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중장년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 화, 수 3일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직업, 여성의 당당한 직업, 여성을 위한 미래 직업,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여성 전문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입니다. 중장년 특집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중장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장년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장년 특집 때는 세익스피어가 남긴 중년을 위한 충고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좀 뜨끔해요. 네, 이 충고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에게 충고를 한다면 어떤 충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갑자기 그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템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아이템을 잡을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딱 지금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저 스스로의 충고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분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네. 대외적인 일을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이 돼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 네. 네, 그거를 저에게 충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남들이 그렇게 너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충고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남들 신경 많이 쓰고 많이 쓰죠. 얼마 전에 또 미움받을 용기? 네. 그 책이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남들 시선이나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굳이 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남들 너한테 그렇게 관심 없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번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네. 채은 씨는 저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 SNS에도 썼던 건데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충고를 저한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의 특성상 정말 이제 10년 넘게 계속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1등이어야 된다는 집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5등, 6등, 10등 다 정말 가치가 있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충고를 제 자신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공부할 때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일하면서 1등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서 네. 네, 그걸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그녀가 돌아왔다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중장년 특집 5월 중장년 특집에서 추천하는 직업은 바로 복지원 회사입니다. 복지원 회사는 원예가 주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상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원예 분야와 함께 정신의학이나 재활의학, 심리상담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전문 직업이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치유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식물을 사랑하는 복지원 회사는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며 많이 도전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과연 복지원 회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지원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중장년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정해서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 선정 직업은 조금 생소해요. 복지원예사라는 직업인데 박사님 어떤 직업이죠? 좀 많이 생소하시죠? 네. 일단 뭐 이전에는 원예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예 치료사라고 하면 좀 그나마 네네. 괜찮은데 이 앞에 이제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다 네.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복지원예사에 관련한 직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 정신적, 신체적 재활을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노인, 장애인, 일반인 모든 대상에 등으로 해서 식물을 이용한 원예 활동 및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 평가하는 직업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행 직무 능력으로 크게 한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담자 대상으로 원예 치료 적합성에 맞는 검사를 실시를 일단 하게 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연령, 그 다음에 장애 정도, 지능 정도 등을 고려해서 원예 프로그램이나 원예 활동을 기획하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내담자들의 관찰과 상담을 통해서 원예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활동을 실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예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사후 관리하는 이러한 직무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 이 네. 복지원예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사회적인 시선은 아무래도 복지원예사 조금은 낯설고 네. 아무래도 원예치료사라는 직업명이 좀 더 익숙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원예사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사, 복지원예사 등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꽃이나 식물, 채소 등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재활 뭐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 관련 시선도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을 좀 확인해 봐도 이 원예치료사나 복지원예사 관련된 글들이 좀 긍정적인 시선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사실 굉장히 한결같이 많지는 않았고 굉장히 네. 이제 원예치료사 그리고 복지원예사 이제 양성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거의 한 99%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들은 지자체에서 이런 양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관련 뉴스가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 복지원예사라는 직업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말 그대로 이제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어 자체로는 뭐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뉴스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이러한 이제 직업 분야의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940년대, 50년대부터 해서 입원한 상위 군인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러한 이제 계기를 가져가게 된 거고요. 오래된 치료와 그 다음에 치유 이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단 뭐 1789년도에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의 이제 베냐민 러시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흙을 만지는 것이 정신적, 그다음 육체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가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이유로 1960년대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원예 치료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 생기고 원예 치료에 관련된 자격증하고 뭐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들이 이제 활성화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 뭐 영국, 스코틀랜드, 뭐 스페인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더라도 이때도 1600년대부터 구성이 좀 됐던데요. 일단 여가 시간이 있으면 정원에 나가서 땅을 팔거나 풀을 베어라. 라는 이 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통해서 1900년대 이제 보면 원예 치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청, 뭐 운동, 마약 중독, 그 다음에 고령자 치매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네. 활성화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1955년도에 원예치료 협회가 이제 창립이 되면서 신체 장애 복지 시설의 거의 60% 80%가 이제 복지 원예사 분들이 네. 다 들어갔던 이러한 추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지원예사는 원예 식물과 함께하는 직업이잖아요. 혹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 있으세요? 네, 저는 10년 된
생일 때 선물 받았던 10년 된 식물이 있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있어서 제가 이사할 때마다 지금까지 갖고 있고요. 네. 10년이나 됐어요. 예,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핑크 서양란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름 받으면 이름을 다 지어주거든요. 네이밍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민키라고 줬습니다. 네. 핑크색이어서 요술공주 민키라고 있었잖아요. 만화. 그래서 민키라고 이름을 줬는데 내가 러브핑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러브밍크라고도 하는데 항상 인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이제 난 같은 경우에는 애정을 많이 줘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말 붙이고 인사하고 들어오면 창문에 제일 먼저 보일 수 있게끔 놨고요. 사철나무 이제 화분 큰 거 하나 또 같이 네.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3개 키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친구한테?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래서. 근데 그 식물한테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따뜻한 말을 네. 주면 식물이 네. 정말 모양도 예쁘게 진짜 자라죠. 달라요. 결과가 네. 달라지잖아요. 네. 반응 또 보인다 그러죠. 네, 그렇죠. 결과가 아니 달라지죠. 그리고 그거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냥 화분이라고 하고 대하는 거랑 이것을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단순한 화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하고 감정이입이 되니까 친구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네네. 있는 좋은 네. 친구로서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장 기자님은 저는 하나 키우는데 스투키라고 네. 이제 공기 정화 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때 많이. 많이 네네 키웠던 그쵸. 건데 사실 이제 그거는 키운 이유가 잘 안 죽고 키우기 맞아요. 좀 수월하다. 네. 근데 이제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키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좀 약간 맑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또 기분상. 되게 튼튼해요. 튼튼하게 네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 키우기가 쉽진 않아서 바쁘고 네. 그러다 보면 근데 그건 좀 키우기 쉬워서 편하더라고요. 네, 조 박사님은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좋아했던 게 이제 벤자민. 네, 약간 잎 형태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위에서 좀 눌려서 옆으로 좀 커지는 듯한 부분인데 예전에 그게 이제 너무 크다 보면 또 집에 베란다 이런 데서 너무 부피도 크게 차지하고 했는데 겨울이 이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겨울이 이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때 죽었다 생각하고 가지를 쳤는데 앞에 텃밭에다가 딱 심어놨는데 거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으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좋아하고 저는 벤자민을 좋아하고요. 천 씨는 어떤 좋아하세요? 안 좋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요? 아니 좋아하는데 제가 키우면 다 죽어서 마이너스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렇게 좀 그 키우는 재미에 좀 빠지셔가지고 예. 이렇게 영양제도 놔주고 물도 네. 이렇게 틈틈이 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엄마랑 같이 그런 스티로폼 박스 이런데 케일이나 이런 걸 키워서 직접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뭐 좀 관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좀 꽃 같은 걸 좋아하는데 꽃은 계속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받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말려놔서 계속 두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꽃잎 나중에 시들면 그것만 따서 따로 이렇게 좀 보관을 해두고 이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기분 좋아지고 진짜 좀 예쁜 느낌도 들고 맞는 것 그 선물한 사람의 또 그런 마음도 좀 오랫도록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식물 키우는 게 젊은 사람들은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별로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중장년이 되면서부터 식물에 더 관심을 갖고 좀 잘 키우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요 60세가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 박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60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진로일기라는 것을 예전에도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60세 때 보면 저는 여전히 이 강남 쪽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 강남에 안 사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여전히 무슨 강인가요? 그 강은? 혹시 지방에 있는 강 아닌가요? 저는 이제 강남쪽? 그렇죠. 어쨌든 이 도시에서 저는 꾸준하게 젊은 세대와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 연구활동,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 그 다음에 술자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계속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겼기 때문에 뭐 전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획 세웠던 건데, 이제 그 60세가 되면 그 제가 바쁘게 일을 하지 않아도 통장에 동산, 부동산, 그 외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돈이 계속 찍혀서 돈에 대한 구애 없이 그런 시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 60세가 되면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다 압축시켜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뭐 모든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도 결합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인연들도 결합시켜서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제 예전부터 이제 문화복지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의 비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제 뭐 소상공인이 됐던 아니면 어려운 가정들이 됐던 관련돼서 좀 각각의 장점을 활용한 문화복지 활동을 하고 있을 네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그 목표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음. 제주도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갔을 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올레길 한번 걸은 적이 있거든요. 올레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제주도에. 근데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숲속에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네. 걷는다는 게 굉장히 좋고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산이랑 바다, 예전에는 바다를 더 좋아했는데 요즘엔 산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네네. 제주도는 뭐 산도 바로 앞에 있고 바다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전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이 놀러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혼자 너무 어색한데요? 농담입니다. 네. 채연 씨는 어디? 저는 예전부터 아니 뭐 어디에 살고 싶은 거 사실 저는 전원 생활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조금 답답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좀 나중에 나이가 되면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글 쓰면서 또 이제 저희 그 원로 아나운서 정말 이제 선배님이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네.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 후배들 모아서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렇죠. 이렇게 교육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경력을 쌓고 해서 좀 그런 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후배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하면 제주도 가서 하시면 되겠네. 저는 만약에 이제 전원 생활하면 정말 칩거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도시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 기자님 중장년 관련 통계 하나 조사해 오셨다고요? 예, 그 통계로 보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조사된 2016 서울 통계 연보 내용입니다. 네. 이제 2015년 서울시 전체 인구가 약 1,029만 명 중에 이제 60세 이상이 약 186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네. 서울시 인구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구가 이제 19세 이하 인구가 약 179만 명이니까 뭐 60세 이상 인구와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황이 좀 비슷했습니다. 2020년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2억 5천만 명을 네.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제 중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실버 산업 규모가 무려 7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네.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가 됐죠? 네. 2017년도 2월에 이제 발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상시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이제 지방, 지자체 등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해부터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네네.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로자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정년 60세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뭐 임금 피크제나 뭐 나름 취업 규칙에 관련된 규정들도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때문에 뭐 60세 미만 이제 정년 규칙을 근거로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부당해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성을 네, 우리가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취업하는데 특히 네. 중장년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이게 참 난감한 이런 좀 질문이자 형태인데요. 일단 우리가 뭐 2030년도부터 이제 100세 시대에 돌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100세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기업이 어쨌든 정년에 대해서 규정을 짓지 않는다면 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80세에서 100세로 갔을 때 20년을 산술적인 계산만 해보더라도 정년이 지금 60세라면 70세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기업에서 60세 이상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말 그대로 기업이 살아남느냐? 그것도 어찌 보면 안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장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정규직
있었던 이 근로자의 경우도 일단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재취업 중장년의 경우도 정규직이라면 이제 고용 형태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를 실시하더라도 결국은 청년층이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입지구가 또 좁아지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희망퇴직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관련된 기업 유지 정년제를 일단은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정부가 어떻게 안정망을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기업적인 조건을 떠나서 의무화되는 개념이니까 어쨌든 중장년층한테 심리적인 좀 안정감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40세에 그만둘 수도 있고 50세에 그만둘 수도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정년이 보장되는 자체가 그냥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어차피 그 연장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어쨌든 60세라는 정년은 또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기업 안에서 그 재직자 직업 훈련이 좀 강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혼자 자기가 중장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자신만의 몫이었다면, 지금 이제 기업에서 오히려 60세 이후에 이제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임금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부분을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 기자님은요? 예, 60세 이상 의무화가 중장년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또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니어들인데 시니어들의 임금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보면 그런 임금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 신규 채용에 대해서 이게 회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장년뿐만 아니라 뭐 청년들의 신규 채용도 뭐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사정, 그러니까 정부나 네. 노사정 협의체들을 뭐 구성해서 좋은 방향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배우려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배움에 나이가 없는 것처럼 시대가 흘러갈수록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일자리를 구하는 중장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으로 복지 원예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복지 원예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복지 원예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복지 원예사 첫 번째 관련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어르신입니다. 사실 이 직업이 새로운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언급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 복지원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덕분에 이제 원예 치료로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원예 치료 전체 테마 분석했을 때 이제 9위에 어르신으로 링크가 됐습니다. 어르신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지원예사가 원예 치료를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예 쪽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도 식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예가 하나의 또 직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직업으로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언급도 네.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예와 관련된 자격증과 직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화훼장식 기능사, 네. 화훼장식 또 기사, 이러한 이제 자격증 부분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원예에 대한 뭐 장식이라든지 코디 이런 부분으로 갔던 형태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있는 복지 원예사, 뭐 2013년도에 이제 개정 전까지는
원예치료사라고 이제 불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원사, 그다음에 조경원, 그다음에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쪽 원예 관련된 직업군이죠. 그다음에 꽃판매원, 그다음에 화훼 관련된 경매 전문가, 그다음에 작물 재배 종사자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분류의 직업들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를 좀 1위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노인 자살률도 OECD에서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노인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좀 지치고 이제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이제 원예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자기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 원예 치료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나 직업군에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복지 원예사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어르신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식물입니다. 그래서 원예 치료 키워드를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3위가 식물이었고요. 네. 그리고 6위가 플라워로 나타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원예사의 이름에도 있듯이 식물을 좀 다루는 직업이라는 건 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먼지 먹는 식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식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한 효과라든가 성과를 위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 기자님, 어떤 식물이 어떤 치료에 적합할까요? 예, 어떤 효과가 있나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원예 치료 과정을 몇 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율마라는 공기 정화 식물이 있거든요. 네. 예,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즈 발생시켜주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제거시켜주는 산호수 등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또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허브 식물을 이식하거나 잔디 인형을 만드는 활동 등으로 이제 암 환자의 우울감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언어 폭력성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네. 이제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식물로부터 얻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어떤 이점들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때 찾으면 좋을 만한 식물과 관련된 장소 혹시 아는 곳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은데 네. 저는 어찌 보면 물안개 수목원 같은 이렇게 그냥 명칭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목원 쪽을 제가 좀 그렇죠. 자주 가는 편이긴 해요. 아시겠지만 아침이나 이제 새벽이나 아침,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 보통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네, 냄새, 네. 향 이 냄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신선한 공기, 그 맛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수목원을 네. 자주 찾는 편입니다. 저는 어제도 가고 이제 그 근래도 갔는데 저는 양재천 가로수길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양재천에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그래서 거기 걸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하고요. 한강에는 이제 식물들도 많고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되게 많아서 텐트 가지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물들 있는 데 가가지고 기분 좋게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까이서 도심 속에서 네.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장 기자님 어떠신가요? 저도 수목원 근데 오산에도 수목원이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저 가서 생각 든 게 주말에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주차부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이런 힐링을 하고 싶으면 주말마다 이렇게 막 많은 인파가 몰릴까. 한편으로는 좀 가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 씨 어디 자주 가시는데? 자주는 아니고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교수님 때문에 정말 억지로 끌려갔던 가평에는 굉장히 유명한 수목원이 있죠. 네. 그때는
왜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서 신학원에 데려가시지 했는데 정말로 좀 머리가 많이 맑아지는 기분도 들었고 또 요즘 포천이나 뭐 안성이나 이런 데 가면 허브 농장들이 그렇죠. 많아요. 허브가 굉장히 또 그런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좋기 때문에 그런 곳들 저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식물까지 살펴봤고요. 복지원예사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예치료 전체 테마에서 1위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 프로그램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제 비슷한 키워드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2위 같은 경우는 수업이고요. 5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 8위가 이제 활동 이렇게 해서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원예사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는데 관심을 갖다 보면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나 이제 활동들을 당연히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또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뭐 어르신들도 있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뭐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호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교육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 전에 그 이제 뭐 복지원예사 하기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직업 중에서 뭐 사회조사 분석사나 평생교육사 같은 직업도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직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잘 와닿지 않다가 설명을 들으면서 참 필요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느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직업군의 관계자들이 그 직업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직업 확산 및 홍보를 위한 방법은 뭐 오수님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재능 기부 측면에서 저는 강연을 좀 많이 하러 다니는 부분의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직업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홍보죠. 홍보고 실제로 우리가 요즘 뭐 SNS 매체도 많지만 이런 뭐 교수님이 맨날 많이 얘기했던 바이럴 마케팅, 다른 이제 인스타그램, 뭐 기타 이러한 확산을 위한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제도를 이용을 하되 이 성공한 취업 및 창업을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 효과 전략을 세워야지 그냥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해라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낚시끌, 낚였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성공 사례 위주로 해서 구성을 시키면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확산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 사항을 가장 많이 외부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가장 빨리 확산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SNS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일과 관련된 활동 사항들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확산이 돼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1차적으로 이제 타겟별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 원예치료다 예를 들면 그럼 원예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꼭 치료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원예라든가 화해라든가 각 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오히려 이제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홍보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성과가 더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종사자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뭐 요리사라든가 뭐 커피 바리스타라는 종사자분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커서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산업이나 종사자분들이 확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효과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직업을 홍보하고 확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녀가 돌아왔다로 연락을 주시면 확실한 효과를 제보전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 자막 나가나요? 비법은 별도로. 자, 그렇다면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직업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세 가지로 크게 암축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정보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 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그
기업에 대한 뭐 매출, 그다음에 인원 구성,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조직에 있어가지고 규모에 맞는 지원 분야의 직무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 분야를 모르고 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업무 아레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연봉 정보. 네. 실제로는 이게 오픈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제 오픈되어 네네. 있는 정보와 오픈되지 않은 정보를 합쳐서 이런 연봉 정보를 가장 네. 중시한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박사님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이제 근무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직업이 필요하긴 한데 네. 제가 대전에 있고 원하는 일을 하는 데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건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통계를 보면요, 그 이직률이 지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회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네. 직원들이 그 가장 이탈률이 높은 그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무 환경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일이 근무 형태가 예를 들면 3부제로 돌아갈 수도 있고 2부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9시 출근해서 6시에 갈 수도 있는데 뭐 야근 형태가 많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무 형태가 또 자기가 원하는 형태랑 맞는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적인 부분에서도 당장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은 뭐 웬만하면 그냥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손실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기 적성에 맞을 수는 네.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네네.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중장년 특집으로 복지원예사 직업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중장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중장년과 관련된 키워드 잠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요즘 대중매체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꽃중년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사실 이런 말 없었죠. 그렇죠. 들린 지 없었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말이 등장을 했나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뉴스가 가장 먼저 꽃중년이란 말이 뉴스에 등장한 건 2006년 그래요? 기사를 좀 10년 찾아볼 됐네요.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꽃중년 황신의 박정수 속옷 모델로 통한다 라는 거였거든요. 아, 그게 첫 기사인가요?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속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에 어떤 뭐 연예인분들이나 모델분들이 그쵸. 하는데 네. 이 중년 배우인 이제 황신혜 씨나 박정수 씨가 하면서 어떤 중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네. 이제 모델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아마 2009년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 남자의 자격이라고 아, 네. 맞아요. 네, 그때 네. 이제 이경규, 김국진, 뭐 김태현 이런 분들이 그렇죠.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제 중장년들의 어떤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한 테마가 이제 중장년 거기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꽃중년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기획으로 네.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마 좀 꽃중년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네. 기사나 어떤 언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확 늘어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없던 말인데 꽃중년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떤 강구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쵸,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다양한 이러한 패턴 트렌드를 좀 가져갔는데 우리가 키덜트라고 하는 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드와 이제 아이와 어른의 합성으로 됐는데 좀 더 젊은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감성, 순수한 마음들을 이제 표현한 건데 우리가 뭐 꽃중년,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꽃중년, 뭐 꽃남자, 뭐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네. 얘기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축구 선수 그 안정환 네. 선수도 이제 꽃을 든다라고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 꽃미남 꽃이라는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꽃미남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년 어찌 보면 심리학에서도 영원한 소년 피터팬 증후군 이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 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늙더라도 우리가 아름답게 늙자 아름다운 삶을 살자라는 네. 이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좀 되고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진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간 불안감 요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젊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젊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감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기대 이런 게 또 웰빙 힐링하고 그렇죠, 좀 그렇죠. 그 맞물려 가면서 이 꽃중년이라는 말이 또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또 사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이제 고령화에서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조금 멋있게 네. 이왕이면 멋있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니즈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 기자님 어떻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뭐 중년도 충분히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뭐 배우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멋있는 배우들 맞아요.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배우들 어떻게 좀 보면 충분히 뭐 일반 사람들도 네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장기자님도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요즘은 꽃중년을 넘어서서 이제 뭐 꽃할배, 꽃할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정말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 와닿는데 그렇다면 꽃중년이 되기 위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니 해도 이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훌훌 던져버리고 패션 스타일리스트로서의 또 오. 패션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패션, 네. 일단 옷이 바뀌어야지 스타일,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액세서리도 그렇죠. 바뀌는 것처럼 예전에 입었던 옷들만 계속 자꾸 입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벗어나기 위한 네네. 중에서는 패션 스타일을 바꿔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꾸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꽃중년 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 배 나오고 뭐 이렇게 부수수하고 그 다음에 매너 없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꽃중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매너도 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상함과 배려함의 어떤 그런 코드? 그런 대표적인 코드로 해서 좀 약간 정말 멋있는 어른 같은 이미지? 그래서 자기 관리가 이제 안팎으로 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맞물려가는 분을 좀 꽃중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요소가 좀 같이 곁들여져야지 진정한 꽃중년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꼰중년? 방송 가능 용어를 써주시고요. 네,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기자님요? 저는 박사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네. 폐완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폐완얼. 아이고 저런 네. 그거는 근데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네. 물론 옷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얼굴보다는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멋있는 옷을 입어도 좀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좀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꽃중년이라고 언급되는 배우나 뭐 연예인들 봐도 대부분 좀 분위기가 좀 중후하고 좀 깊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좀 중년분들이 꽃중년 네. 연출을 듣기 위해선 좀 자기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분위기나 네. 성품, 인성, 어떤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런 그런 분들도 그건 계세요. 진짜 네. 그렇죠. 유쾌하게 그냥 호탕하고 네. 유쾌하게. 맞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것 같아요. 네. 천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년이 될수록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왜 4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없거나 네. 아니면 좀 많이 어둡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카리스마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자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어디서 많이 듣던 네. 얼굴이 떠오르네요.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왜 우리가 참 그 꽃중년들 보면 굉장히 얼굴 표정은 인자한데 어떤 행동은 좀 단호함도 보이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그런 연예인들 보고 우리가 보통 꽃중년이라고 이야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좀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표정 인자한 표정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배우 생각을 해봅니다. 안성기 씨.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분위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따뜻한 표정, 분위기. 네네. 정말 근데 저는 표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지라는 얘기도 결국에 그 표정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밝은 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키워드를 통해서 복지원예사 그리고 중장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복지원예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 부분부터 볼게요. 복지원예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종사자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복지원예사 초기 수입은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로 진출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네.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고학력 진출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의사와 협업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상중하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원예사 직업의 고용 안정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이 평가를 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는 중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을 좀 주고 싶긴 했는데요. 일단 아까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병원, 교육센터, 지자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기존에 이 원예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부분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프리랜서 측면과 이제 시간 선택제 이런 일자리 고용 형태들이 많다 보니 아직까지 그 정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처럼 이런 복지원예사 부분이 좀 더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중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복지원예사 직업의 직업 전문성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단순하게 키우는 개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심리적인, 교육적인 효과를 또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중 이상의 이제 난이도를 갖고는 있는데 학력 제한이 없다라는 굉장히 좋은 그 제한이 있어서 중장년층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취미와 적성이 좀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좀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 내용으로 아니면 관련 학과나 공부를 해서 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좀 치료도의 난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년층들이 직업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입을 또 그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는 직업 전문성 중으로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중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다음 직업의 고용 평등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예, 여성 주종 직업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많게는 이제 8대2, 그 이상으로 보면 9대1까지도 여성분들이 이제 우월성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 창업적인 부분에서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고용 평등 측면, 어쨌든 남성과 여성에 관련해서 불평등은 없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평가를 저는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평등 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다음 근무 여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어디로 진출하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이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수업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나가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일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크게 육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감안하자면 저는 근무 여건은 중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은 중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이 가장 많이 평가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복지원예사 어떤 중장년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2가지씩 적어주십시오. 네, 오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저는 그 경력 연결과 두 번째 따뜻함이라고 했는데요. 경력 연결은 뭐냐면 이제 원예 치료가 이제 단순하게 식물을 키우는 개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일했던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복지, 사회복지학과나 이렇게 관련돼서 근무를 해보거나 그쪽 관련돼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많은 화해라든가 원예학과라든가 이렇게 좀 그 분야 관련돼서
전공을 했거나 그 분야에 관련돼서 일을 했던 경험들을 좀 살리시는 분들이 경력 연결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네. 있고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부분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키워드를 적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치료랑 접목되고 그다음 식물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식물에게도 할 수 있는 그 교감이 서로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좀 가진 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상호적인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장년층에게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도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키워드 어떻게 정하셨나요? 예, 저는 키워드를 첫 번째 놀이로 정했고요. 네. 우리가 놀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즐거워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죠.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규칙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놀이가 끝나고 났을 때 피드백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같이 와야 된다라는 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지에 관련된 원예 치료, 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놀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 어울림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 또 자연과 식물이라는 이러한 매체를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치유를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까지 확장을 네네.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예, 저는 먼저 감수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이라고 적었거든요. 첫 번째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식물을 통해서 어떤 치료나 재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치료나 재활을 할 때 저는 중요한 것이 이제 감정을 교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어떤 식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치료와 재활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 생명은 저도 좀 부족하긴 한데 식물을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그만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고 그만큼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서 저는 두 가지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 원예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는 복지 원예사라는 직업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실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4.5점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출 분야도 굉장히 영역이 넓은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확장이 돼가고 있고 성장이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원예 치료가 어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사회적인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한테 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예 치료가 더욱더 발전 가능성도 높고 그냥 작품 활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비전과 그런 가치를 좀 높여서 전체적으로 중장년층에 너무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보고 4.5점을 드렸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5점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조 박사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네, 저는 5점 네. 만점에 최초로 네, 5점을 제가 드리는 만점을 주셨네요. 그렇죠. 이 직업군입니다. 오랜만에 간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지능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예, 자연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양한 그냥 일반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놀이치료, 물치료 다 있지만 이러한 식물을 대상으로 같이 사람과 공감하고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직업. 그동안 조금 약간 묻혀져 있었는데요.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중장년층 분들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미래 좀 직업적인 측면에서 네. 아주 희망적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이러한 5점 만점에 5점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을 주셨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셨고요. 장 기자님 몇 점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4.5점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중장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와는 다르게 중장년들은 직업 선택할 때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래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네. 진출하면 일하면서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마음속으로는 5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박사님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5점을 드리기엔 좀 경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후한 점수를 네. 채점하고 싶어서 4.5점 평가를 했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5점 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네.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그만큼 직업 전망도 좋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중장년 분들 혹시 지금 꿈만 꾸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은 복지원예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그리고 창업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요. 내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그 꿈을 향한 발걸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